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개략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백악관 담당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유지되지만 일괄 타결의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가진 열린 외교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긍정적인 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특정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일종의 완화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과정은 어렵지만 목표 달성이 쉬운 트럼프식 일괄 타결 방식에서 벗어나 협상의 각 단계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정하고 진행하는 단계별 협상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3의 길을 추구하였지만 실용적인 조치의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만한 유인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북 정책과 오바마 대북 정책의 중간지대를 찾아가면서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교적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한 결과물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틀 속에서 단계적인 접근법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여정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남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주도하였던 직접 대화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실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면서 진행될 협상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반발에 대하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적대가 아닌 해결이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언제든지 명확한 비핵화 계획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리더 대 리더 협상에 실패한 북한에게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표현이면서도 조급하게 결과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여유 있는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유연한 협상을 기조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성사시킨 핵심적인 멤버였으므로 그들의 경험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사시켰던 이란과의 협상은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국제감시하에 농축과 제철이 인프라의 동결, 일부 탄두와 미사일 폐기 등의 대가로 부분적 경제 제재 완화를 하는 중간 합의를 추구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중간 합의를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은 사실상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이합니다. 첫 번째,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공화국으로 종교 최고 지도자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북한은 유일 독재체제로 가문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늘리고 있었지만 북한은 이미 20에서 6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제재 해제만으로 1,300억 달러에 이르는 동결 자산을 움직이면서 석유 수출 재개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 해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핵의 동결 및 해체에 따른 직접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비판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적 인내의 변형에 불과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 정상회담의 실패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마주한 김정은은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제재를 해제하기 위하여 북한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영변 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 형태로 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이 핵시설의 심장부라고 주장하는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과 핵탄두, 미사일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기존의 살라미 전술을 고수하면서 단계별 협상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확실한 답변 없이는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못하겠다는 일괄 타결을 주장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괄 타결의 늪을 벗어나는 중간 합의를 위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맹인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핵 및 미사일 폐기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가진 열린 외교의 자세라는 것은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에 더욱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기조의 공개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은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려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만들었던 트럼프식 협상 방식을 그대로 두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협상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이런 방식의 해법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결국 탈북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지원 세력으로 만들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바탕으로 최대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관심이 있었던 외교 분야는 유럽과 중동 쪽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과거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참모진 속에서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큰 진전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북한 문제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급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서 걸림돌을 타개하고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반도 긴장 조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위협, 전략적인 미사일 발사, 필요할 때 추가적인 핵실험 실시 등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 조성은 대한민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일본과 중국의 관심을 끔과 동시에 미국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어렵게 조성된 협상 환경이 지루한 협상 대안 교환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관점에서입니다. 인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업적 쌓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국제적인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강하게 움직여도 한반도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가능한 빠른 협상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협상 시한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당사자의 태도 변화로 협상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한다면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민족의 보검인 핵무기, 즉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이익인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의 변화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향하는 확고한 비핵화의 로드맵과 이를 달성하려는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이른바 통큰 결단을 내린다면 한반도는 급속하게 긍정적인 대화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자세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지,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도움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출발점이 꼭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공명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마음으로 작은 걸음이라도 출발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거리를 둔 접근법 외교와 트럼프의 리더 대 리더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응답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일종의 완화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김정은이 통큰 결정을 한다면 급속한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과 주변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뛰어난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